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의 현상을 분석하고 또 본질을 탐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의 진실을 전하는 정치 나침반 여의도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각의 화두는 진실되고 바른 정치입니다. 자, 거짓이 없는 그리고 범법이라든가 또는 위법이 없는 바른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을 추구해야 될까요? 정치인 스스로가 일단 깨끗하고 도덕적이면서 유능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막스 베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스스로 정치적 포부 그리고 신념에 입각해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또 그 신념의 구현을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의 자선이 이처럼 엄중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4년마다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5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 스스로가 진실되고 도덕적이면서 투명해야 합니다. 상대성 이론을 창시한 물리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문제에서 진실에 부주의한 사람, 그런 사람은 큰 문제에서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삶의 과정에서 작은 일에서도 진실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정치인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했던 물리학자 갈릴레오의 모습, 우리에게 항상 뇌리 속에 박혀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그런 논란 중에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2013년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을 만났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 CD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 임명을 만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문회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 김학의 전 차관의 이 성접대 사건, 지금은 범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서 많은 여성 피의자들이 발생했고 이들의 의견이 묵살되면서 나중에 이것이 권력에 의해서 은폐가 됐다. 이런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청문회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 인사청문회 발언에 이어서 28일에는 자신의 당시 일정표를 공개했습니다. 반면에 황교안, 현재는 자유한국당 대표죠. 이에 대해서 택도 없는 소리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으로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3년 3월 13일입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첫 차관 인사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청와대는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인사 내용을 오후 2시에 발표했습니다. 2시간 뒤 박영선 후보자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은 결국 3월 15일 공식으로 법무부 차관에 취임을 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김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법무장관은 성범죄 의혹 내용 또 이와 같은 동영상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성범죄 당사자가 차관에 임명된 것입니다. 우리 국기의 문란 사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 대표는 박 후보자를 여러 번 만났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 기억할 수가 없다. 라면서 이를 일축을 했습니다. 자,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제시했던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같이 법사위에 있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당시 그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황교안 대표 얼굴이 빨개졌다. 귀까지 빨개졌다. 이런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태가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 황교안 대표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6월 17일 법사위 회의록에서도 이 같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박 후보자는 황교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차라리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드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문과 비판적인 눈길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진실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동자가 커지는 상황이죠. 김학의 성범죄 의혹은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 범죄입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피해자의 호소를 뭉개고 여러 가지 이 잘못된 관행을 만든 최악의 인권 침해 사례로 꼽혔습니다. 당시의 청와대,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경찰에 대해서 외압을 가했던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들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이와 관련돼서 보고를 했던 그런 경찰 내부의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만일에 들은 기억이 없더라도 이런 중대한 얘기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듣고 이를 묵살하거나 또는 은폐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법무장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황 대표가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 대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검찰이 두 차례나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서 무혐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과정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검찰의 압력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여러 관계자들의 이런 압력이 있었다는 그런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더불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당시에 경찰이 신청했던 10차례에 걸친 통신, 압수, 체포영장 이것들이 다 기각됐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각이 됐을까요? 누가 여기에 개입이 됐을까요? 국민들은 그 진실을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 간의 공방의 문제 또는 정치권이 서로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억울하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덮어져 왔습니다. 그것도 권력의 힘으로 덮어져 왔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위치입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진실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진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 정치권이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를 제대로 세우는데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조각가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했던 조각가 로댕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며 의연하고 성실하게 살자. 자기 주장이 설사 세상의 일반적인 관습이나 또는 이념 이런 것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날지라도 자기 소견의 발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처음부터 세상이 이해로웠지 못해도 실망하지 말자라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어떤 사실이 참다운 진실로 믿어진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진실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진실의 힘은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 기억하시죠? 세계 4대 비극과 희극을 쓴 정말 위대한 문학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은 나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찌 자신이 진실지 못하면서 남이 나에게 진실하기를 바라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대에게 진실하다면 밤이 낮을 따르듯 아무도 그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문호 셰익스피어다운 얘기입니다. 정말 진실의 힘,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가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이것을 정쟁의 산으로 몰아가지 말고 여당은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스스로 관계자들을 내세워야 될 것이고요. 야당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 사안의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 시인 김수영 시인의 시 풀을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께 김수영 시인의 시 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 김수영
풀이 눕는다. 비가 몰려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르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김수영 시인의 시 풀입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고뇌하며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진 그런 정치인이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런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고 파수꾼이 될 겁니다. 고난의 시대에 풀이라는 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민초들, 시민들의 강한 힘, 끈질긴 그런 저력을 이야기했던 김수영 시인의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정치를 다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